네, 민주대 반민주 균열이 지닌 폭발력이 이제 민주화로 인해서 굉장히 약화돼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민주대 반민주 균열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정치 균열로서 지역 균열이 대두된 직접적인 계기는 두 대통령 후보의 분열과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대 반민주 이 균열 이것이 와해되고 나서 뭔가 새로운 균열이 등장할 수도 있고 뭐 새로운 균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균열일 수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뭐 계급을 중심으로 뭐 자본과 노동자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 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이슈들이 분명히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지역 균열이 대두되게 됐었던 이유는 두 명의 대통령 후보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분들이에요. 김영삼과 김대중 후보라는 겁니다. 이 두 분은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목숨을 걸고 민주화를 위해 투쟁해 왔던 분들입니다. 권위주의 정권과 싸워왔었던 민주투사들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분들은 굉장히 젊은 나이, 뭐 40대 기술원 뭐 하면서 40대부터 막 치고 나오셨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의 이제 리더로,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나이부터 성장을 해왔었던 분들이고, 정책 노선, 경력, 뭐 업적, 뭐 여러 측면에서 김영삼이나 김대중 중 누가 더 낫다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힘들 정도로 굉장히 다들 높은 그런 어떤 되게 비슷한 이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가진 단 하나의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이분들의 출신 지역이었어요. 이분들의 출신 지역이었다라는 겁니다. 일단 김영삼 후보 같은 경우는 출신 지역이 부산, 경남 이런 쪽이었습니다. 이쪽이었습니다. 그다음 김대중 후보 같은 경우는 호남이었어요. 전라남도 출신이었고 그래서 호남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단 뭐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지지를 얻고 있는 분들이긴 했지만 특히 이제 자신의 출신 지역인 부산, 경남과 호남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얻고 있었다라는 거고 부산, 경남, 그다음 호남이라고 하는 여기에 살고 있는 이 유권자들은 전체 유권자의 절반에 가까운 그런 유권자,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두 지역에 모여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확고한 지지 기반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자산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일단 뭐 다른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는 다 비슷한 사람들이긴 하지만 하나 출신 지역이 달랐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출신 지역에서 굉장히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 사람들이 그 지역 출신이었다고 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막, 이 사람 뽑아야 돼. 이런 식으로 응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거보다 이 지역, 이분들과 그 지역 출신 이 사람들 간의 어떤 연대가 굉장히 공고하게 된 이러한 어떤 사건들이 존재했었습니다. 권위주의 시대 때 부산과 마산에서 민주항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었어요. 이 두 개의 사건은 경상도와 전라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정치적 정체성이 만들어지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한 이러한 사건들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민들의 집단적 정체성이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상당 부분 결정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김영삼 후보는 이 부마 민주항쟁에 굉장히 깊숙이 연루가 되어 있었고 김대중 후보 같은 경우도 이 광주 민주화 운동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김영삼과 김대중이 그냥 그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지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들의 지역적 정체성을 결정하는 사건들에서 이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출신 사람들은 김영삼 후보 혹은 뭐 김대중 후보와 굉장히 긴밀한 어떤 정서적으로 굉장히 이분하고 우리는 결코 이 사람을 배신할 수 없어 라는 이런 어떤 감정들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결국 이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후보는 이제
그 선거 유세를 가게 되면 뭐 난리가 나는 거죠. 예? 부산이나 이제 이런 데 김영삼 후보가 딱 이제 내려가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막 응원하고 지지하고, 그다음 뭐 김대중 후보가 전라도에 가게 되면 그쪽 지역민들 난리치고, 이제는 이제 나 그러면 이제 꼭 선거에서 이길 수 있어라는 생각이 들겠죠. 예? 그래서 지역의 유권자들을 적극적으로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한 표 한 표가 내가 대통령이 되는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라고 지역주의적 호소를 하는 캠페인을 시작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김영삼, 김대중 이 두 후보, 이게 사실 둘이 단일화를 했다라면 아마 대통령으로 당선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 근데 결국 단일화를 하는데 실패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자신의 그 지역에 내려가면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으니까 당연히 자기가 이길 거라고 다들 생각을 했었다라는 건데, 근데 뭐 아무튼 이 둘이 이렇게 경쟁을 하는 와중에 나머지 둘 후보, 그러니까 노태우와 김종필, 이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출신 지역에 기반한 선거 캠페인을 진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제 지역적으로 나눠져서 서로 경쟁하는 구도가 김영삼, 김대중에 의해서 만들어지니까 노태우 대통령 같은 경우, 그러니까 노태우 후보 같은 경우는 경상북도 쪽이었어요. 그래서 경상북도에 살고 있는 유권자들을 자신의 지지 세력으로 이제 확고히 만들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김종필 같은 경우는 충청도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충청도 도민들을 적극적으로 자신의 지지 세력으로 끌어들이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 됐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대선 후보자들, 그러니까 민주 반민주 균열이 깨지고 더 이상 이제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균열이 등장할 필요가 있었는데, 어떻게 우연하게도 김영삼, 김대중이라고 하는 출신 지역이 다른 모든 것들은 비슷하지만 출신 지역이 다른 이 두 후보가 등장해서 지역주의적 호소를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 그리고 이들의 호소에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지역주의적 지지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결국 지역 간의 대립구도 경쟁으로 치닫게 됐다라는 겁니다. 지역 균열, 지역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굳건하게 자리를 잡게 되는 계기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성된 지역주의는 아직까지 한국의 선거를 결정짓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남아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지역주의의 영향력은 다소 약화돼요. 왜냐하면 이념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 투표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요소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역주의의 영향력은 투표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주의의 영향력은 조금은 이제 줄어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선거에서 어떤 선거 결과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역주의는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